안녕하세요. 저는 카카오에서 시스템 엔지니어와 레이스 플랫폼 엔지니어 업무를 하고 있는 실비아입니다. 오늘 저는 저희 조직에서 도커 스웜을 기반으로 레디스 사스 플랫폼을 구축한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조직에 대한 소개입니다. 저희 인메모리 TF는 인프라 내에서 레이스와 레이스 클러스터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스와 레이스 클러스터를 포함하여 수천 개의 레디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메모리 TF는 2017년경 만들어졌으며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레디스는 카카오톡, 카카오 스토리, 메일, 카카오 맵 등 다양한 서비스에 투입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목차 소개입니다. 목차는 구축 목적, 시스템 구조, 하이 어베일러블리티, 스웜 도입 사유, 구축 효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구축 목적에 대한 소개입니다. 사용자에게 편리한 사용을 제공하기 위해 사스 플랫폼 구축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용자는 카카오 내에서 카카오 서비스를 개발하는 개발자를 의미하고요. 사용자는 별도의 작업이나 설치 없이 개발 단계에 필요한 레디스를 즉시 생성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플랫폼 구축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는 데브존과 프로덕션 존으로 분리되어 있고 개발 단계를 일반적으로 데브, 샌드박스, CBT, 프로덕션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해당 플랫폼이 생기기 전엔 개발자가 필요한 모든 레디스를 레디스 생성 요청 양식에 맞춰 작성한 후 어드민에게 전달하면 어드민은 요청 내용을 확인 후 요청 내용에 맞는 물리장비를 선택해 레디스를 설치하고 사용자에게 레이스 엔드포인트를 전달했습니다. 이 방식은 장비 수급 상황에 따라 최소 하루에서 최대 수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사스 플랫폼의 레디스를 사용할 경우 웹에서 생성에 필요한 내용을 입력 후 생성 버튼을 눌러주면 레이스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고 사용자는 생성된 레이스 엔드포인트를 통해 생성한 레디스 서버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작업은 1분이면 충분합니다. 다음, 집적도 향상을 위해 플랫폼 구축이 필요했습니다. 기존에는 관리상의 이슈로 PM 한 대당 레이스 인스턴스 1개를 배포했는데요. 레디스는 메인 이벤트를 싱글 스레드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다코어의 장비에서는 모든 코어를 활용하지 못합니다. 지금은 PM별 최대 6개의 레디스를 배포하여 집적도를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은 시스템 구조에 대한 소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는 레디스가 필요할 때 웹에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 후 생성 버튼을 누르면 1분 내에 레디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입력이 필요한 정보는 사용하고 싶은 도메인 이름을 입력하고 3기가, 6기가, 12기가, 24기가 중 필요한 레디스 맥스 메모리를 선택한 후 서비스 특성에 맞는 이빅션 폴리시를 선택하고 희망하는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렇게 필요한 정보를 입력 후 웹에서 생성 버튼을 누르면 이 요청은 API 서버로 전달이 되고 API 서버는 스웜 매니저에게 이 요청을 전달합니다. 그럼 스웜 매니저는 해당 레디스를 생성할 수 있는 워커 노드에 컨테이너를 스케줄링합니다. 컨테이너 생성이 완료되면 API 서버는 해당 레디스의 생성 정보를 DNS와 DB에 업데이트를 수행하고 사용자는 웹에서 생성된 레이스 엔드포인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웜 클러스터 내에 생성된 레디스는 프로메테우스를 통해 매트릭을 수집하고 ES를 통해 로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프로메테우스에 수집된 매트릭 정보는 유유 인스턴스 탐지에 사용되고 사용자에게는 임계치 알러팅, 어드민에게는 통계를 통한 워커노드의 증설 자료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이 어베일러블리티에 대한 소개입니다. 클라이언트 앱은 도메인을 통해 스웜 클러스터 워커노드에 생성된 레디스와 통신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앱과 레디스 간 통신은 네트워크 홉을 최소화하기 위해 레이스 컨테이너를 호스트 네트워크 모드로 생성하였으며 사용자가 요청한 도메인의 A 레코드로 워커노드의 IP를 등록해 항상 직접 접근이 가능하도록 구현되어 있습니다. 만약 워커노드에 장애가 발생한다면 클라이언트 앱에서는 해당 도메인을 통해 레디스에 접근이 불가능해질 텐데요. 이런 경우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레디스 모니라는 레이스 모니터링 데몬을 자체 개발했습니다.
레디스모는 중앙 집중형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사용자로부터 생성된 모든 레디스 엔드포인트를 모니터링합니다. 만약 redis.example.domain.com 이라는 도메인에서 장애가 감지된다면 스웜 클러스터 내의 매니저 노드는 해당 컨테이너를 다른 워커 노드에 재스케줄링하고 레디스모는 장애를 감지해 API 서버로 해당 인스턴스 정보의 업데이트를 요청합니다. 그럼 API 서버는 스웜 매니저 노드에게 해당 컨테이너가 어느 워커 노드로 재스케줄링 됐는지 확인하고요. API 서버는 재스케줄링된 워커 노드의 IP를 DB와 DNS에 업데이트합니다. 레이스 엔드포인트로 사용되는 도메인에는 도메인 캐싱 시간을 결정하는 TTL 값이 1초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는 변경된 워커 노드로 빠른 시간 내에 접속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레디스몬을 통한 모니터링과 도메인 페일오버 방식을 통해 HA를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레디스몬은 어드민과 사용자에게 모니터링 실패 및 페일오버 알람을 전송하는 기능도 구현되어 있습니다. 레디스몬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면 레디스몬은 파이썬으로 작성된 레디스 모니터링 데몬입니다. 한 개의 데몬에서 초당 약 864개의 레디스 인스턴스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레디스 인스턴스가 늘어나도 모니터링 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스케일 아웃이 가능한 구조로 개발되었습니다. 포트 오퍼레이션, 이렇게 두 가지 타입의 모니터링 방식을 지원하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헬스체크 실패나 페일오버와 같은 이벤트를 사용자와 어드민에게 전송하는 기능도 구현되어 있습니다. 레디스모는 중앙 집중형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레디스모는 자체 개발한 데몬이다 보니 커스텀 방식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주기적인 배치 작업으로 일시적인 트래픽 증가가 있는 패턴의 서비스가 있다면 오퍼레이션 헬스 체크의 실패에 매번 페일오버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해당 도메인의 모니터링 타입을 포트 체크 방식으로 바꿔 불필요한 페일오버를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봤을 때 레디스에 리플리카가 없어 데이터 유실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기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현재 저희는 리플리카가 있는 구성과 리플리카가 없는 두 가지 구성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리플리카가 있는 구성에서는 마스터에 장애가 발생하면 리플리카를 마스터로 승격시키고 도메인 페일오버를 통해 승격된 마스터와 클라이언트가 통신하는 구성으로 데이터 유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성입니다. 그리고 리플리카가 없는 구성은 레이스 마스터 장애 시 다른 PM으로 레디스 마스터가 페일오버되고 도메인 페일오버를 통해 클라이언트가 재시작된 마스터와 통신을 하는 데이터 유실을 허용하는 구성입니다. 서비스 특성에 따라 데이터 유실 최소화가 필요한 서비스가 있고 데이터 유실을 허용하는 서비스도 있어 서비스 특성에 맞게 레디스 구성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SaaS 플랫폼으로 모든 존을 서비스하고 있는 구성은 데이터 유실을 허용하는 구성으로 데이터 유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성도 모든 존을 지원하기 위해 열심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디스모는 리플리카가 있는 구성과 리플리카가 없는 구성을 모두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레디스몬을 통해 레디스 엔드포인트를 모니터링하며 얻은 효과를 정리한다면 클라이언트 워크로드에 따라 최적의 모니터링을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페일오버를 방지하는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논 리플리카 구성에서도 HA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다음은 수험 도입 사유에 대한 소개입니다. 처음 플랫폼 구축을 계획할 때 어떠한 기능들이 필요한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레디스를 빠르게 배포할 수 있어야 하고 PM의 높은 집적도를 구현하고 싶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원을 스케줄링 해주고 자원의 상태를 관리해주는 솔루션이 필요했고 성능을 위해서 가벼운 가상화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컨테이너를 이용한 레디스 배포와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솔루션을 검토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대세였고 현재도 대세인 쿠버네티스와 같이 검토를 했는데요. 각 항목별 특징을 보시면 먼저 인스톨레이션과 셋업이 도커 스웜은 빠르고 쉽지만 쿠버네티스는 복잡합니다. 그리고 도커 스웜은 러닝 커브가 비교적 낮지만 기능이 제한적이고 쿠버네티스는 러닝 커브가 높지만
수엄보다 많은 기능을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GUI 툴의 경우 도커 수엄은 공식 제공하는 툴이 없어 서드파티 툴을 이용해야 하고 쿠버네티스는 네이티브 대시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운영과 개발을 직접 해야 하는 엔지니어였기 때문에 도커 수엄이 설치와 구성이 쉽고 빠르며 러닝 커브가 낮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GUI 툴은 서드파티 툴을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다음은 스케일러블리티와 하이 어베일러블리티입니다. 도커 수엄과 쿠버네티스 모두 이 기능들을 제공하지만 제공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는데요. 도커 수엄의 스케일러블리티는 사용자 요청에 의한 수동 확장만 지원합니다. 쿠버네티스는 HPA, 호리즌탈 파드 오토 스케일러를 통한 트래픽 기반의 자동 확장을 지원합니다. 수엄의 스케일러블리티에 대해 부가 설명을 드리면 도커 수엄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을 생성하는 단위를 서비스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수엄 매니저에게 서비스 생성을 요청하면 수엄 매니저는 지정된 리플리카만큼 태스크를 수엄 워커노드에 스케줄링합니다. 태스크는 컨테이너가 배치되는 슬롯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 슬롯에 컨테이너가 생성됩니다. 만약 확장이 필요하면 사용자가 리플리카 수를 재정의하는 방식으로 사용자 요청에 의한 수동 확장만 가능합니다. 레디스는 라이트 요청을 마스터에서만 처리할 수 있고 트래픽을 분산하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 단 코드에서 샤딩을 구현하거나 템프락시 같은 샤딩을 위한 중간 레이어를 두어야 하며 만약 마스터 노드를 증설하게 될 경우 증설된 노드 정보를 반영해주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동 확장 방식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하이 어베일러블리티입니다. 도커 수엄은 매니저 노드의 관리를 통한 가용성 확보가 가능하고 쿠버네티스는 리플리카 셋을 통한 파드 상태 감시 및 오토 힐링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수엄에서 한 개의 리플리카에 장애가 발생한다면 매니저 노드는 다른 워커 노드의 리플리카를 재스케줄링하는 방식으로 고가용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케일러블리티, 하이 어베일러블리티 두 가지 요소 모두 저희가 구축하려는 서비스에서는 도커 수엄에서 제공하는 기능으로 충분했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킹입니다. 도커 수엄은 오버레이, 인그레스, 호스트 브릿지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쿠버네티스는 인그레스, 플라넬, 칼리코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지원합니다. 저희 구성에서 컨테이너 간 통신은 없거나 마스터와 리플리카 간 리플리케이션을 위해서만 필요하고 클라이언트와의 통신에서는 네트워크 홉을 최소화하기 위해 컨테이너에서 호스트 네트워크를 지원하면 되기 때문에 수엄에서 제공하는 네트워크로도 충분했습니다. 다음은 커뮤니티인데요. 도커 수엄은 비교적 작고 쿠버네티스는 크고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전히 걱정되는 요소이긴 합니다. 다음은 옵티멀 유스 케이스입니다. 도커 수엄은 빠른 디플로이와 쉬운 관리가 필요할 때 권장되며 쿠버네티스는 서비스에 다양한 기능들이 필요하여 완벽한 패키지를 원할 때 사용이 권장됩니다. 저희는 구성상 쿠버네티스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피처들이 필요하진 않았기 때문에 도커 수엄이 저희에게 최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도커 수엄을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툴로 도입하며 얻은 효과입니다. 수엄이 컨테이너를 적절한 노드에 스케줄링 해주고 컨테이너 상태를 관리해 줌으로써 PM당 1개씩 배포하던 레디스를 PM당 최대 6개씩 배포하여 집적도를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커 수엄의 쉬운 클러스터 설치 및 구성으로 플랫폼을 빠르고 쉽게 구축할 수 있었고요. 낮은 러닝 커브와 심플한 클러스터 구조로 관리자의 운영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스 플랫폼 구축 후 얻은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레디스 생성 요청 양식을 작성해 어드민에게 티켓을 발행하고 어드민이 해당 티켓을 처리하는 방식 대신 웹을 통한 생성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어드민과 사용자 간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입장에서 레디스 생성 요청 후 엔드포인트를 받을 때까지 하루 이상 소요되던 시간이
1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현재 사용자 편의 향상으로 1년에 수백 개의 레디스가 생성되는 플랫폼으로 성장하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사스 플랫폼을 서비스하기 전 4년간 생성된 레디스 도메인의 50%에 해당하는 수량이 사스 플랫폼을 오픈한 지 1년 만에 생성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레디스 사스 플랫폼을 구축한 사례와 사스 플랫폼 구축 후 얻은 효과에 대한 발표였습니다.